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관세 유예가 종료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협상 관련된 뉴스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 내줄 카드가 과연 뭐가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나오기는 하는데 결론 난 건 없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좀 신중해진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실적이라든가 정책 관련 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는 또 방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가 하반기 턴 기대로 올라간다든가, 조선이 협상 카드로 유력하다, 이런 내용들에 반응을 했고,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 이슈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어쨌든 플러스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차익 매수, 그러니까 비차익 매수라는 건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동시에 매수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매도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대형주를 고르게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시각에서는 잘 안 빠질 것 같다, 시장이 뭐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하락 종목이 많았거든요. 오늘 뭐 거의 3시까지는 하락 종목이 1000개 넘었다가 이제 막판에 한 50개 줄여가지고 하락 종목 수 1000개 이하로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 하락 종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지금 세제 개편안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대주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일부 좀 매도가 나오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고전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다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뭐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데 정도 말고는 코스피가 오히려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아시아는 다음 주 관세라는 어떤 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경계했다. 뭐 일본은 직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게 한 거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음 주에 어떤 일 벌어질지 모르니 일단 좀 신중하게 보자. 그렇다고 그렇게 급락한 나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신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특별하게 한국만 어떤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뭐 관세 관련해서 우리나라만 놀라운 일이 있어,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수는, 코스피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예, 지금 2주째 계속 갇혀 있죠. 근데 특이한 건 지수가 7월 16일 이후에 장중 고점은 계속 3200. 그러니까 7월 13일에 고점이 3199.86이니까 저것도 3200으로 봐야죠.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보면 8일 연속해서 장중에 3200을 넘어가는 시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종가로는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4일 동안 보면 종가가 전부 다 결국에는 그 3190포인트 뭐 하여튼 왔다 갔다 거기서 이제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상당히 강력한 저항이 있다라는 거고, 3200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입장료를 내라. 근데 그 입장료가 관세 협상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봐야지 넘겨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 이슈로 철저하게 이제 막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이번 주 화요일 이후에 내리 음봉. 음봉이라는 거는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낮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그 음봉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음봉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하락 종목 수도 계속해서 이제 1000개. 그러니까 오늘 그나마 이제 장 후반에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락 종목이 300개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막판에 좀 줄였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건 소형주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세 관련된 이슈 이외에도 뭐 대주주 지분이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세법 관련된, 세제 관련된 어떤 뉴스들도 나오가면서,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팔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우려를 자극하는 게 있었잖아요. 오늘 또 여당 의원 한 분이 또 이제 관련해서 또 강하게 푸시하는 발언이 나오고, 반면에 이제 또 다른 의원이 그걸 반박하는, 아니다, 이거 뭐 부자 감세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해주고, 아마 그런 게 여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구나라는 점에 좀 낙폭을 줄인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건 소형주 지수가 안 빠졌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다음 주에 어쩌면 소형주 지수의 반전 시그널을 조금 남겨놓은 게 아닌가. 물론 저 정도 가지고 대단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막판에 다음 주에 어쩌면 안 좋았던 시나리오보다는 괜찮은 쪽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일부는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뉴스들을 보면, 우선 참 미국의 상무부 장관도 사실 저런 식으로 단어를 써서는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매일 라디오에서 아침에 시황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OBS라는 곳에서 7시 15분경 정도부터 제가 시황 방송을 하는데, 저는 저 방송에서
상무부 장관이 저 욕이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저 단어를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오늘 아침에 좀 다르게 표현했다가 그냥 그 표현해도 된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일본이 정말 큰 쓰레기를 던져놓고 가버린 꼴이 됐죠. 그래서 한국이 협상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진. 그러니까 일본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난처해진 게 우리나라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협상 카드가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나왔고, 그 우리가 이제 사실 미국이 우리한테 줄 거 없잖아요. 그냥 깎아주는 것밖에. 몇 퍼센트 깎아줄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갖다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 이게 이제 시장을 좀 신중하게 만든 측면이 있고, 다음에 이제 종목 뉴스들, 예를 들면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하반기에 실적이 더 날 거다. 상반기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동차주 실적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매출은 좋은데 어쨌든 관세 영향이 있어서 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2분기 이렇게 줄었다면 3분기 넘어가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더 나빠질 수도 있어. 이렇게 또 해석이 되죠. 사실 숫자 자체는 되게 선방한 건데, 근데 이제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다음 주 일정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8월 1일 관세 협상 데드라인이죠. FMC 회의 있죠. 미국의 고용 지표 나오죠.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줄줄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음 주 이후에 일정이 정말 그 막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선뜻 강하게 이제 매수로 들어 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특징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 별로 거래량도 최근에 없었는데 오늘 한 방에 확 뒤집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이게 이제 보면 그렇다고 LG 디스플레이가 안 올랐던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저점 대비 올라온 상태였거든요. 근데 뭔가 이슈만 있으면 그쪽에 자금이 확 쏠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이제 관세라는 압박 이런 게 딱 있다 보니까 뭐 좋은 거 나오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폭이 재료 대비 좀 유난하게 크게 나 측면이 있고,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협상하면서 미국에다 뭔가 줄 건데 사실 줄 거 다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에 뭐 일본하고 비슷하게 어떤 펀드 조성해 주는 방식이 있는데 그 규모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하고 협상 안 하는 것보다 협상하는 게 좋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또 다르죠. 그러니까 제조업을 다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는 이제 반도체하고 일본하고 또 그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본도 강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강한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예전에 뭐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던데, 핀 앞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도체까지 다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조업 강한 나라는 한국, 독일, 중국, 일본 이 정도인데, 특히 사소한 거부터 고급진, 고기술 이런 것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국하고 지금 중국밖에 없는 상태인데, 한국은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뭔가 협상을 해주려고 할 텐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줄 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알래스카 개발, 구남이라든가 이제 반도체 자동차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 현재 투자 뭐 이런 등등이 될 건데, 어쨌든 조선이 중요한 어떤 투자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카드가 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자금이 또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KB금융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윗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고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로 결국에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고점 넘기는 거에 대한 거는 좀 부담이 된다. 이게 다시 완전 에이스가 되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탑10 중에서 3개만 오르고 7개가 빠졌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최근에 계속 그 26만 9천 원 왔다 갔다 이제 움직였는데, 실적 발표 다음 날 되게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방산, 금융,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조방원으로 불리우고 상법 개정 관련해서 움직였던 그 시즌 1, 시즌 2 종목군들, 그 업종만 반응을 했죠. 근데 그 업종들은 관세 관련해서 불안할 때 올라갔던 종목들이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버릇이 다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코스닥은 대형주들은 오늘 괜찮았어요. 이제 알테오젠이 빠지고, 이제 밀렸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제가 뭐 차트로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매주마다 이거 되게 121선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하면서 에코프로가 이제 시가총액 3위. 이제 이런 형태로 되면서, 2차 전지가 오늘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것도 요거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정책, 세제, 대주주, 지분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중소형주가 올라가고 상승 종목에서 1000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대형주 몇 개 올라가는 거 가지고는 뭐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되게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외국인들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우선 이틀 전에 제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선물 매도력이 별로 안 남아서 좀 매도 쪽 선물을 매도 쳐가지고 떨어뜨리기는 어렵고 지수 굳이 떨어뜨리려면 현물에서 삼성전자 확 이제 떨어지게 만들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현실적으로 아니면 뭐 선물 나머지 탈탈 다 털면 한 50포인트 정도 밀어낼 수는 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야, 그렇게까지 쥐어짤 정도로 던지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선물 매도는 없었고 코스피는 계속 사요. 사실상 예, 하루 매도가 섞여 있긴 하지만 계속 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관세 변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치중하고 있을 때 외국인은 이 물량 다 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세 어차피 합의할 거니까 그걸 고려해서 여기서 담아내는 거다. 왜냐면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3,200에서 안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3,200에서 안 팔고 있다라는 거는 더 간다라고 일단은 보는 거잖아요. 설령 다음 주에 어떤 관세 관련해서 시나리오가 안 좋은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이지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래놓고 일단 외국인들도 희망으로 저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종목은 외국인들은 현대로템, 한화엔진, HD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한화에어로, 두산에너빌리티, 조선해양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시즌 1, 시즌 2 이런 어떤 종목군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다행인 건 삼성전자가 어쨌든 매수.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매도 쪽에 가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매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신한지주, 두산,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그러니까 조방원, 그다음에 금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즌 1, 시즌 2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매수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좀 조심스러움도 예, 같이 좀 가져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이 어제 오늘 많이 팔았어요. 이틀 동안 한 1조 5천억 정도 팔았죠. 예탁금 증가 요인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업종별 특이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태웅하고 동성화인텍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관세 협상 카드로 사용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천당제약, 에코프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코프로비엔, 근데 HRB 이거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그냥 쭉 담은 거예요. 뭐 제약 샀구나, 2차 전지 샀구나 이게 아니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을 마치 비차익 사듯이. 그러니까 외국인들 오늘 양시장의 특징이 뭐였냐면 비차익 매수는 15종목 이상 한 방에 매수하는 거. 근데 이제 외국인이 자잘한 종목 매수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형주 살 때 저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오늘 양시장에서 그냥 아예 지수 더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쭉 담아간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자, 뭐 FOMC 앞둔 주간이거든요. 오늘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갔다가 이제 트럼프가 되게 웃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파월하고 안전모 모자 쓰고 건물에 들어가고 둘이 대화하고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야,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게 그 중앙은행 수장하고 대통령하고 안전모를 쓰고 등장을 해요. 그게 뭐라고. 근데 어쨌든 국채금리가 이제 약간 내리긴 했는데 지금 금리 올라가면 우리 시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좀 봐야 될 거고. 근데 미국은 일본하고 협상을 끝내면서 큰 줄기 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에 집중하는 것 같거든요. 어느 업종이 반응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코스닥 시장이 지금 이번 주 내내 발목 잡혔는데 이게 수급 이슈, 정책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수급 이슈가 주말 사이에 일단 여당 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게 또 오히려 힘이 실리면서 다음 주에 이제 코스닥이 반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 관련된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증시 전망대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일단 해외 쪽에서는 폴리마켓,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폴리마켓을 보게 된 건 그 유튜브 방송에 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다가 이거를 올려주셨더라고요. 폴리마켓에 대한 코멘트를 올려주셔갖고, 그리고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봤는데, 일단, 제가 그 올리신 분, 저게 필명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한국이 25% 관세를 8월 1일에 적용받을 확률은 낮은 걸로 일단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25% 관세 안 받을 것 같다. 결국에는 그 안에 합의가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가 EU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제 일본은 지금 거의 사실상 제로 되고 1%니까 이제 제로 된 거고 합의가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낮긴 해요. 예, 그러니까 관세 부과 결국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베팅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이게 확률이 그렇다라는 거지 실제로 저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폴리마켓이 대체로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협상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저래 나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게 좀 뭐 어디를 하면 어느 산업이 문제가 되고 또 어느 어떻게 결론이 나면 진영 뭐 좌파 우파 막 이쪽에도 굉장히 막 이게 민감하게 또 반응할 거라서 굉장히 협상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결론은 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일단 해외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나는 거는 제가 그 주말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시나리오가 부정적인 거는 25% 관세 일단 맞고 그러고 나서 협상이 지속된다. 그럼 자동차뿐만 아니라 종목들 전체적으로 약세로 가는 안 좋은 시나리오. 지수는 100포인트 이상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낙관적으로는 8월 1일 이전에 일단 큰 틀의 합의 15%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로 결론을 내면 증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나리오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내주는 건 뭐 펀드 하나 해주고 조선 알래스카 개발 그러니까 미국 투자 자동차주 반응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이제 카드가 나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이제 제3의 시나리오는 이건 이제 미국 때문에 이제 협상 이제 일정이 좀 문제가 생긴 거니까 한국은 한 2주 미룹시다라고 해놓고서 협상 계속하는 거면 일단 좀 안도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하여튼 이런 이제 경우의 수들이 좀 있을 것 같다. 근데 일단은 해외 쪽이나 외국인들 반응 봐서는 뭐 합의하겠지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건 뭐 주말 사이에 또 어떤 반전이 나올지 모르니까 뭐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간 증시 전망대 이거는 제가 자세히 증시의 어떤 업종 어떤 반응 이런 것까지 좀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